오늘은 당 독소가 많은 음식과 적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식품별, 조리법별 당 독소의 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크보다 밥에 당 독소가 적습니다. 두 번째, 생선보다 육류에 당 독소가 많습니다. 어패류보다 육류에서 당 독소가 더 많은 경향이 있는데요. 육류에서 특히 당 독소의 함량이 높은 것은 프랑크 소시지입니다. 소시지 많이들 드시죠? 돼지고기를 주 원료로 한 굵은 소시지이며 우리나라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이것을 7분간 삶으면 6,736kJ의 당 독소가 나오고요. 5분간 구웠을 경우에 더 많이 나옵니다. 1143kJ의 당 독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 외에 로스트 비프의 경우 5464kJ, 햄버거도 많이 드시잖아요. 4876kJ요. 치킨 너겟의 경우 7764kJ, 굉장히 높죠, 그죠? 이렇게 육류는 당 독소가 매우 높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어패류의 경우는 당 독소의 함량이 10배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생연어는 502kJ, 훈제연어 515kJ, 25분간 구운 참치는 827kJ 밖에 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달걀을 10분간 삶으면 흰자는 13kJ의 당 독소가 있고요. 노른자는 흰자의 10배 정도 많은 182kJ의 당 독소 함량이 있었습니다. 12분간 삶으면 더 늘어나요. 열을 가하면 당 독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12분간 삶아 보니 흰자는 17kJ, 노른자는 279kJ의 당 독소가 있었습니다. 치즈의 경우 육류와 같은 중량으로 비교를 해보면 육류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당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치즈에서 당 독소가 많은 것은 숙성 과정에서 단백질과 당질이 만나는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모짜렐라 치즈는 당 독소가 적은데요. 그 이유는 숙성하지 않고 신선한 상태에서 먹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프로세스 치즈는 2603kJ, 파메산 치즈 많이 드시죠? 파메산 치즈는 253kJ, 브리 치즈는 1679kJ, 그리스에서 많이 먹는 산양 치즈로 알려진 페다 치즈는 2527kJ입니다. 의외로 당 독소의 함량이 적은 것은 모짜렐라 치즈인데요. 503kJ였습니다. 치즈 이외의 유제품의 당 독소는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우유의 경우 12kJ, 요구르트는 10kJ이고요. 우유나 유제품으로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섭취하려면 숙성 치즈를 피해서 우유나 요구르트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채소나 과일 알아보겠습니다. 채소나 과일에는 당 독소가 적습니다. 당근 10kJ, 양파 36kJ, 토마토 23kJ, 사과 13kJ, 바나나는 9kJ 밖에 되지 않네요. 멜론의 경우 20kJ이고 가열하지 않은 신선한 상태의 수치입니다. 기호식품 중에서 당 독소가 많은 것들은 시저, 샐러드 드레싱이 111kJ, 마요네즈가 470kJ고요. 마가린의 경우 마요네즈보다 훨씬 많습니다. 876kJ입니다. 그 외에 음료수에서 코코아가 511kJ, 인스턴트 커피가 12kJ, 콜라가 16kJ로 코코아에 굉장히 많은 당 독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품의 조리법에 따라서 당 독소가 증가하는데요. 같은 식자재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당 독소가 증가합니다. 당 독소의 양은 굽기, 삶기, 튀기기와 같은 고온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닭가슴살을 예를 들어서 당독소 양의 변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은 당독소가 적은 식자재입니다. 껍질을 제거한 날고기 90g에 692kN의 당독소가 있는데 이것을 1시간 동안 삶으면 692kN가 1011kN가 되고요. 1시간 동안 삶는 것보다 15분간 구우면 당독소가 5배 더 많은 5245kN가 되고요. 8분간 튀기면 6651kN의 당독소 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우리가 조리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식자재를 먹더라도 당독소를 얼마나 많이 섭취하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선 연어의 당독소 함량은 502kN로 적지만 10분간 튀기면 1348kN로 2.6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5분간 삶으면 17kN이지만 프라이드 포테이토는 694kN로 당독소의 함량이 40배 이상이 됩니다. 게다가 매우 고온의 기름으로 튀기는 패스트푸드점의 프라이드 포테이토는 더 많은 1522kN가 되어서 삶은 감자와 비교하면 90배 가까이 당독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고온으로 조리한 감자에 쓰는 나쁜 당독소가 많아서 감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커피는 끓이는 방법에 따라서 당독소의 양이 다른데요. 가장 당독소의 함량이 낮은 것은 드립 형태의 커피이고 250ml에 4kUnit 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당독소가 많은 것은 가온기에서 1시간 이상 보온한 커피는 34kUnit의 당독소가 생성이 되어서 신선한 드립커피에 비해서 8배나 많은 당독소의 증가가 있습니다. 주문을 받고 나서 바로 끓여주는 카페나 커피 전문점에 커피가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보온기에 올려두고 1시간 이상 이렇게 마시는 커피는 반드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의 당독소를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날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을 공급하는 좋은 식품이지만 날로 먹으면 709kUnit, 익히면 이것이 3696kUnit, 중국 요리에서 기름으로 볶으면 3447kUnit가 됩니다. 두부를 먹을 때 삶아 먹거나 마파 두부를 피해서 날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패류도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신선한 자연산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을 사용한 튀김에서 170도에서 200도의 고온이나 오븐을 사용할 경우에 대량의 당독소가 생성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삶거나 찌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도 100도씩까지밖에 올라가지가 않죠. 그래서 당독소의 발생이 억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것도 당독소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크 소세지 90g을 5분간 구우면 당독소가 1143kUnit로 엄청 높게 나타나지만 이 소세지를 1분간 가열을 하게 되면 5349kUnit로 반 정도로 억제가 됩니다. 닭고기도 전자레인지에서 5분간 가열하면 1372kUnit이고요. 튀김에 비해서 당독소의 양이 20% 정도가 억제가 됩니다. 오늘은 당독소가 많은 음식과 적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조리법별 당독소의 함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식재료와 요리법을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